구독, 좋아요. 이 주제에서 이제 대통령 이재명이 워싱턴을 가면 저는 좀 엔비디아라도 견학을 좀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그 워싱턴행의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24일부터 26일 미국 방문을 하면서 25일에 한미 실무 회담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좀 주목했던 이슈는 이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민감국가로 지적되면서 여러 가지 R&D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제를 못하고 있는 미국 쪽에서 과연 반미, 친중, 대북 송금의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거든요. 민간 국가나 이런 부분은 바이든 정권 때 됐던 부분이 커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뭐 반중이나 이런 부분이 액션이 나올 경우에는 금방 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게 적법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민간 국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뭐 한번 표를 보시면요. 네. 리스트를 보시면 돼 있는 나라들 보시면 되게 생각보다 좀 별로인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라크, 이란, 뭐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뭐 딱 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나가고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고 이런 나라들이 다 했네, 조금 애매한 나라들 되게 많다. 테러리스트 국가들을 민간 국가로 했던 부분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거기서 제일 낮은 단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만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불안전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미국 연구소에서 정보 보안 위반 사례가 나왔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보안 문제인가요? 네, 보안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4월 15일 날 발효를 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맹국가고 한데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조금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그 친미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줬을 경우에는 이거는 또 민간 국가가 해제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트럼프가 워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정 조치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분류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안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친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빨리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은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원자력이나 이런 키워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보다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민간 국가가 해제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군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과 연구를 함께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다라는 대목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로 새롭게 우리나라를 지정한 것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민감 국가 해제가 지연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친미적인 스탠스를 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친미적인 스탠스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 뭐가 될까요?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미군에 대해서 호전적인 부분이나 한미 주둔 관련해서 호전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방위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방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제는 한미 동맹이 이제는 뭐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우리나라 영토뿐만 아니라 뭐 태평양 연안까지도 더욱더 확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들어줄 경우에는 충분히 친미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야 어떻게 보면 간세가 진짜 이제 본 게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물론 우리나라 기업인과 많은 행정가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왔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상회담 이후로 계속적으로 관세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많이 바뀌었던 부분 나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가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쟁 참여겠지 뭐라고 하셨는데요. 대만 전쟁이 난다면 과연 누구 편을 들 거냐 이게 미국에서 계속 네, 계속 예고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네.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참여를 하겠다, 미국과 같이 싸우겠다라고 해도 믿겠냐? 예,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반중한다고 해서 믿겠냐라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정말 있고. 저게 어떻게 트럼프를 이길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최고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네. 증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격이 될지 아니면 호재로 작용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달에 있을 이벤트가 제일 기대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재명의 워싱턴 행이 굉장히 지금 좀 예측 불가한 그런 변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이 민감 국가라는 족쇄까지 좀 풀어주고 반사이익을 확실히 가져오는 그런 결과물을 낳아주면 좋은데, 글쎄요. 민감 국가 해제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서 일단 이게 단순한 절차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신호라고 봐야 될지 아까 4월에 지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작년 4월인가요? 아니요, 이번 연도. 올해 4월. 예, 정한 건 바이든 때였고 네, 맞습니다. 올해 4월입니다. 네, 이게 근본적인 불신의 신호라고도 사실 볼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못 믿겠으니까 같이 연구 못 하겠다라고 리스트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와서 바이든 때 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취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남겨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계속 이번에 가서 물론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을 하고 온다라고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지 저는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상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도 있고요. 네. 워스트 시나리오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미국행이 실질적인 외교의 성과보다는 오히려 뭐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 사례처럼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인 모욕을 당하는 장면으로 기록될 우려는 없을지 의견 어떠신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남아공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약간 굴욕적인 외교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국익이나 이런 부분 위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에 제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네.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쌀 수입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하나 안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대변인 입장과 우리나라 대변인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서한과도 네, 달랐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저는 또 이런 경우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네. 궁금했던 게 이젠 다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여기서 누구 한쪽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믿어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봤을 때 이것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말 바꿔? 그러면서 관세를 더 올려버린다고 봤을 때는 또 추가적인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게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왜냐 지금 각 나라의 대변인의 어떻게 보면 얘기가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젠 다 조율이 됐을 때 그때 관세가 15%가 되는지 아니면 더 낮아지는지 더 네.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해결해야 되는 숙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도 또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반중할 거냐 아니면 친미할 거냐 어떻게 대만 침공할 때 누구 편을 들 거냐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 당시에서 이제 바지가랑이도 기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미지근한 태도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진짜 굴욕 외교가 나올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 역시도 관세 협상이 모두 마무리돼야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 관세 협상도 다시 한번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 모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얘기했었던 10월 말보다도 그 뒤로 일정이 최대한 일단 90일을 유예시킨 상황인 건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 상호 관세 15% 이게 마지노선이죠. 더 높아지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여기서 더 네. 높아지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사업군들은 진짜 많은 피해가 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나머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피해가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네. 자동차 쪽이 제일 큰 크리티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일정이 굉장히 좀 짧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 회담 정말 짧죠. 환영식도 없고. 네, 한번 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환영식을 할 때랑 조금 예. 다른 일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의 국격은 이거였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가서 공식 황연회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멋있었죠. 네, 저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국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때는 어떻게 보면 국빈 초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애우 중에 제일 높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지금은 거의 실무 일정이에요. 그래서 워낙 짧게 되는 부분이 있고 공식 환영식과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거의 협의하고 나서 이제 백악관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거의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도 조금 보시면은 되게 빨리 끝납니다. 최대 48시간 가량 미국에 머물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일정을 시작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참배를 하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이제는 국가서열 1위를 회담을 하면서 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예. 뭐였죠?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나라와 어느 정도 해서 뭐 되게 대단하다, 대견스럽다. 그게 베트남의 자존심이긴 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쵸? 네. 예, 외국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특히 미국을 이겼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 국가이긴 한데 그거를 치켜 세워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과 우리나라 군대가 같이 싸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부분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또 여기에 안치되신 분들이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여기 가서는 또 참배를 하고 생활이 되셨어요. 좌클릭 우클릭이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생활이 되신 게 아닌가. 이거는 대선 너무 후보 시절부터. 너무 앙이러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한테는 되게 침통한 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뼈아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탈중국 행보가 강화되면서 이런 미국 쪽에서 결국에는 관세로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공급망의 탈중국입니다. 이런 행보가 강화되면서 우리 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들의 주가 움직임이 또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강조했던 부분이 제가 네. 미국의 관세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은 이 관세라는 틀을 어떻게 본다면 중국을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려고 했던 모세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모두 다들 알다시피 조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이번에 어제장에서 나왔던 부분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가 계속적으로 싸웠던 법정 분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을 갖고 뭐 탈출했냐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이번 연도 연말에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BOE라는 업체가 이제 14년 동안 이제는 미국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트럼프 정권 들어와가지고 계속된 법정 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 약간의 손을 더 내미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어제장에서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도 나왔어요. 네. 아까도 얘기를 강조했던 부분이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과거만 해도 진짜 맞습니다. 테레비 하면 삼성, LG 이랬던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OLED 이런 부분 사업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했던 부분, 그러면서 글로벌 1위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의 무지막지 투자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이 설 자리를 잃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 중국은 계속적인 가격 덤핑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진짜 몇 년째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랜 불황이었죠. 네, 계속적인 불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계속적으로 국가 부채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영원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되게 무섭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근데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저는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집중 투자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에 지금 물론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공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삼성이 평택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김문수 대선 후보 당시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삼성을 진짜 몇십 번 계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설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모습세가 되지 않았나. 지금 물론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국내 관련해가지고 공장이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세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시민이나 국민들은 다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정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쏠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쪽에서도 법인세나 이런 부분을 올리지 말고 조금 더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서 확장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더욱더 기업들이 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가 맞아떨어지면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지금 이런 부분이 2차 전지도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가속적인 관세 A로 나오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더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씨앗을 뿌리려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 씨앗을 뿌리려고 하지 말고 기업들을 더욱더 밀어줬을 때 그때 기업들이서 더욱더 큰 씨앗을 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씨앗을 누가 뿌려야 될지에 네.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조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네. 지금 제일 투자 관점에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유망하게 봐야 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약간 왜 조선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임직원들이 막 사퇴하는 사직을 하는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조선도 보시면은 워낙 조선소 현장이나 이런 부분이 위험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나 있는데 안 나오면 제일 좋죠. 안 나오면 좋죠. 근데 진짜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나 이런 예. 게 되게 중요한 시간에 이런 예, 부분이 예. 나올 경우에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큰 충격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DLNC 진짜 충격이에요. 전 너무 충격이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포스코 ENC를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 되는데 진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정부가 압박하니까 80명이 사직서를 냈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공사 현장을 중단한다.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것도 뭐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 일을 안 하면 사고도 안 나죠.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80명이 다 그만두면 회사가 진짜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지금 뭐 현직 뭐 얘기나 이런 부분 들어보면은 예. 계속적으로 안전 강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확고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 일어나야지 무조건 뭐 제재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해서 나아질 거였으면 진짜 진작에 나아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너 잘못이야. 너가 어떻게 보면 네가 간접적인 살인자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봤을 때는 기업들은 점차 위축이 되면서
나아지는 것보다는 더욱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아까 펜앤경제TV 밤 8시 프로그램 언제 런칭하냐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이정호 경제평론가도 멘토로 활동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방송은 8월 25일 월요일부터 리허설 겸 방송을 시작하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주부터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이렇게 조곤조곤한 말 속에 핵심을 항상 전해주시는 이정호 평론가 오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